해석학 원 14주차 첫 번째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5장에 있는 연습 문제들을 좀 풀어볼 텐데 그 전에 4장에서 미처 못 풀었던 문제들이 있어서 4장에서 했었던 것들 좀 다시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5장에 있는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장 4절에 있는 연습 문제 중에서 하나 안 풀었었던 게 있는데 4장 4절 11번 문제인데 이것도 저번에 잠깐 얘기를 하다가 말았었던 부분인데 어쨌든 우리가 연속이라는 거를 잘 정의해 놓기는 했지만 이제 이거를 하는 이유는 거리라는 게 없을 때 거리를 이용하지 않고 연속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거리를 이용하지 않고 연속을 정의하는 법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기 전에 우리가 미리 알아두면 좋을 사실 중에 하나는 어떤 렘마라고 한번 해보면 GA라는 집합이 B에 들어갈 필요 충분 조건이 A가 G의 프리이미지에 들어가는 거랑 같은 동치입니다. 그래서 G 역함수 B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X가 아래 있는 애들을 다 모은 건데 GX가 B에 들어가는 애들을 다 모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건데 이제 양쪽 방향을 확인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얘를 가정하면은 B 뭐라고 하자. 그랬을 때 우리가 보여야 되는 거는 A가 여기에 들어가 있다 라는 건데 어떤 두 집합의 포함 관계를 보이려면은 X가 A에 있다라고 하고 그랬을 때 이제 X가 이제 G 인버스 B에 들어가 있다는 거를 보여주면 되겠죠. 그래서 X가 A에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갑자기 GX를 A라고 해볼게요. A에 있는 라지 A라는 집합에 있는 A에 대해서 또 GA를 생각을 해요. GA를 생각하면은 얘는 이 GA라는 G 라지 A라는 집합 안에 들어가 있죠. 근데 GA가 어디에 있냐면 얘는 B에 있어요. 그러니까 GA가 B에 있으니까 이 얘기는 A가 G 인버스 B에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X라는 이름도 굳이. 그래서 A가 라지 A에 들어가 있으면은 G 인버스 B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쪽 방향은 됐고 그 다음에 반대 방향도 마찬가지로 이제 A가 이제 G 인버스 B에 들어간다라고 할 때 그때 우리가 보여야 되는 거는 GA가 B에 들어가 있다 라는 거를 보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X를 하나 가지고 오면 GA에 있는 애를 하나 가지고 오면은 이 얘기가 뭐냐면 X는 어떤 A에 있는 원소에 대해서 이렇게 GA로 나타난다라는 얘기가 될 거고 근데 A가 G 인버스 B에도 들어가 있으니까 X가 B에도 들어가 있겠죠. 그렇죠? 왜냐면 X가 GA인데 A가 G 인버스 B에도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X가 B에도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증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요거를 안 상태에서 이제 문제로 다시 돌아가서 G가 연속이면은 이거를 한번 보여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다시 원래 문제로 돌아가서 우리가 보여야 되는 거는 G가 연속인 거랑 뭐랑 동치냐면 어떤 O라는 집합이 열린 집합이면 얘도 열린 집합이 된다.
요거를 보여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쪽 방향부터 G가 연속이라고 가정하고 어떤 오픈셋 O를 하나 가지고 와요. 그랬을 때 우리가 보여야 되는 거는 G 인버스 O가 열린 집합인 거를 보이면 됩니다. 그래서 열린 집합인 거를 보이는 거는 여기서 임의의 한 점을 골라서 X를 주위로 한 어떤 네이버후드가 여기에 들어가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X 여기 있는 거를 하나 가지고 오고 그러면은 GX가 O라는 어떤 열린 집합이 있는 거니까 이제 요거를 이용할 수가 있겠죠. 열린 집합이니까 어떤 엡실론이 잘 존재해서 GX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엡실론인 게 열린 집합 O 안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뭐 X 말고 어떤 좀 C로 할게요. 이게 나중에 문자를 가져올 거랑 좀 헷갈릴 수가 있어서 어떤 C라는 점을 하나 가지고 오면은 요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G가 연속이니까 GX가 X는 C에서 연속이니까 무슨 얘기가 되냐면 X-C가 어떤 델타가 존재해서 델타면은 GX 빼기 GC가 엡실론보다 작아요. 이제 이런 게 존재하니까 얘를 이제 우리가 어떤 네이버후드 얘기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 이 얘기는 X가 어떤 델타 C를 중심으로 한 델타 네이버후드에 들어가면 GX가 V 엡실론 GC의 네이버후드에 들어간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찾았던 이제 요 엡실론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면 얘가 O에 들어가고 있으니까 저 오픈셋에 들어가 있죠. 이 얘기가 뭐냐면 GX가 O에 들어간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근데 이제 X가 V 델타 C에 있고 이렇게 되니까 G에 V 델타 C가 O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아까 썼던 렘마에 의해서 얘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찾고 싶었던 거는 처음에 얘기했었던 게 뭐냐면 C를 중심으로 하는 어떤 델타 네이버후드를 찾고 싶었는데 어떤 네이버후드냐면 이 델타 네이버후드가 G 인버스 O에 들어가는, 그래서 얘를 딱 찾은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증명을 해줄 수가 있고 반대 방향도 해주면 반대 방향은 임의의 오픈셋에 대해서 G 인버스 O가 오픈셋이면 G가 어떤 점에서 연속인 거를 보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점 하나 C를 가지고 오면 C에 대해서 연속인 거를 보여주면 될 텐데 임의의 C에 대해서 뭘 생각을 할 거냐면은 이제 오픈셋 아무거나 가지고 와도 된다라 그랬으니까 이런 오픈셋을 하나 가지고 와요. 당연히 오픈셋이죠. 그러면은 이제 이 우리의 가정에 의해서 G 인버스 V 엡실론 GC도 오픈셋이 됩니다. 근데 C가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C가 G 인버스 O에 들어가 있으니까 얘를 O라고 하면, 왜냐면 중심이니까. 그러면은 얘도 마찬가지 오픈셋이니까 얘가 G 인버스 O인데 얘가 오픈셋이죠. 그리고 C는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에 대해 얘도 오픈셋이니까 에 대해 어떤 델타 네이버후드가 존재해서
어떤 델타가 존재해서 V 델타 C가 5에 들어갑니다. G 인버스 5. 그러면 이 얘기가 뭐가 되냐면 x를 하나 가지고 오면 V 델타 C에 들어가 있으면은 x가 G 인버스 5에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이 얘기가 GX가 5에 있다라는 얘기인데 5가 애초에 아까 요거였죠. 그러니까 x가 어떤 델타 네이버드에 들어가 있으면은 GX가 V 엡실론, GC를 중심으로 한 V 엡실론 네이버드에 들어간다는 거니까, 이제 우리가 앞에서 이 연속이라는 거를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연속이라는 거를 이런 델타를 찾아줄 수 있으면은 연속이라고 했는데 정확히 델타를 찾아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증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요거는 이제 거리가 없는 곳에서 오픈셋을 이용을 해서 연속성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니까 요것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4.4장에 있는 문제는 이제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이제 4.5절에 있는 문제들은 우리가 아직 안 풀어봤었는데 4.5절로 넘어가서 4.5절에 있는 연습 문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4.5.3을 볼 텐데, 4.5.3에서는 뭐 인크리징 펑션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으니까 뭐 그렇지만 그래도 한번 복습을 해보면, f가 인크리징이라고 하는 거는 a라는 집합에서 x, y가 둘 다 여기에 있고 x가 y보다 작으면 fx는 fy보다 작거나 같다. 여기 등호가 들어가 있다라는 게 좀 주의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분. 인크리징이면 어쨌든 이거고, 만약에 이거를 strictly increasing이다 라고 하면은 이제 등호가 없는 거. 네. 그래서 increasing은 뭐 같을 수도 있고, 그랬을 때 이제 문제에서 얘기하는 거는 f가 어떤 이런 닫힌 구간에서 increasing하고 intermediate value property, 이거 기억나시죠? 중간값 성질, 사이값 성질이라고 불렀던 거, 이거를 가지면 f가 연속이다. 뭐 증명을 하기 전에 이 정리에 대해서도 한번 곱씹어 보면 무슨 내용인지. 저는 intermediate value property를 갖는다고 해서 연속인 거는 아니었죠, 그렇죠? 연속이면은 IVP를 갖는, 사이값 성질을 갖는다라는 거는 참이지만, 반대로 사이값 성질을 갖는다고 항상 연속인 거는 아니었죠, 그렇죠? 그럼 이제 뭐가 아닌 거에 대해서, 아닌 어떤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뭐 공부를 할 때 여기서 끝내지 말고 뭐 조건을 뭐 추가하면 뭐가 이게 우선 첫 번째로 발레를 찾는 거 중요하고, IVP를 갖는데 연속이 안 되는 것들 찾아보면 좋고, 두 번째로는 뭐 조건을 좀 바꿔서 뭐 추가하거나 뭐 바꿔서 변경해서 참이 되게 할 수 있을까. 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두 번째로 나와 있는 이 조건에다가 이제 IVP만 가지고는 연속성을 보장해 주기는 힘들다. 그렇지만 IVP에다가 이 사이값 성질에다가 어떤 조건을 하나 추가하면은 연속이 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조건 중에 하나로 이 increasing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increasing이면은 IVP를 갖는 것만으로 연속성을 보장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증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증명이 약간 테크니컬한데 약간 이해하기가 조금 힘들 수도 있는데, 우선은 우리가 보여야 되는 거는 어떤 점 한 점에 대해서 해서 연속인 거를 보여야 됩니다. 양끝점이랑 내부랑 좀 상황이 다르니까 처음에는 내부만 먼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내부에 있는 점에서 생각을 해주고, 그러면은 이제 f가 increasing이라 그랬으니까 뭐
그림으로는 이렇게 증가하는 대로 그려 놓을게요. 같아지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면은 C가 여기에 있으니까 항상 FC가 FA보다 크거나 같겠죠. 그래도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주면 FC가 FA랑 같을 때, 두 번째로 FC가 스트릭트하게 클 때. 근데 얘는 이제 만약에 같았으면은 인크리징 해야 되니까 A에서 C까지 다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쵸? 이 얘기는 fx가 뭐 둘 중에 같은 거 다 같아질 수밖에 없어서 뭐 상수함수가 되니까 연속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같은 경우는 뭐 더 생각하지 않아도 되고, 이제 스트릭트하게 큰 경우에 대해서 생각을 할게요. 얘가 스트릭트하게 크니까 어떤 두 개 사이에, 두 값 사이에 어떤 L이라는 값이 있겠죠. 그럼 이제 요 L에 대해서 사이값 성질을 이용을 하면은 IVP를 이용을 하면은 어떤 뭐 X1이 A랑 C 사이에 존재하겠죠. 이 존재. 해서 fx1이 L이 되는 요 x1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다시 그려보면은 A가 여기 있었고 C가 여기 있었고 x1이 여기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랬을 때 fx1은 L이 되는 애가 존재합니다. 그럼 이제 얘를 이거에 대해서 여기 사이에 있는 x를 하나 골라보면 x를 하나 가지고 와요. 이제 x가 x1부터 뭐 c는 포함해도 되고, 요거에 대해서 인크리징이니까 fx가 fc보다는 작거나 같고 fx1보다는 크거나 같아요. 근데 fx1의 값이 뭐였냐면은 딱 L이었어요. 그래서 fx가 연속인 거를 보이고 싶으니까 앞에다가 미리 좀 써야 되는데, 우리가 보여야 되는 게 뭐냐면, 보여야 하는 거, 보이고 싶은 거는 C에서 연속인 거를 보이고 싶으니까 어떤 델타가 존재해서 x-c 사이의 거리가 델타보다 작으면 fx 빼기 fc의 차이가 엡실론보다 작다. 이렇게 되니까 얘를 잠깐 풀어서 적어보면 fx가 f c 플러스 엡실론 f c 마이너스 엡실론, 이제 요거를 보여주고 싶어요. 얘도 c 마이너스 델타 x c 플러스 델타, 뭐 요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L을 우리가 여기 사이에 있는 임의의 L에 대해서 다 이런 얘기를 해줄 수가 있으니까 원하는 게 뭐냐면 L을 fc-엡실론으로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얘는 당연히 색깔을 다르게 해서 fc 플러스 엡실론보다는 스트릭트하게 작죠, 그렇죠? 왜냐면 이거는 뭐 인크리징 뭐 이런 걸 떠나서 엡실론을 0보다 크게 잡아주면 되니까. 그러면은 L을 이렇게 놓으면은 만약에 fc-엡실론으로 놓을 수 있다면 뭐가 성립하냐면 fc-엡실론 뭐 fx fc 플러스 엡실론이 되니까 우리가 원하는 연속인 거랑 뭐 거의 비슷한 얘기가 되겠죠. 뭐 델타를 어떻게 골라줬는지는 이제 다시 또 생각을 해보면 되고, 우리가 어쨌든 원하는 식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려고 하는 얘기는 L을 이렇게 놓을 수 있는가, 항상 놓을 수 있으면은 이제 끝나게 되겠죠. 근데 뭘 따져줘야 되냐면 FA가 FC-엡실론이면은 괜찮아요.
그렇죠? 왜냐면 요 관계에 있으니까 왜냐면 A가 x1보다 작으니까 FA가 fx1보다 항상 스트릭트하게 뭐 작거나 같아요. 그래서 이제 fx1을 그래서 우리가 L로 놨으니까 fx1이었으니까 그렇죠. 항상 이렇게 만족하니까 엡실론이 요거를 만족하면은 괜찮아요. 근데 이럴 수도 있죠. FA가 좀 더 클 수도 있죠. FA가 일 수도 있죠. 왜냐면 엡실론이 이미 엡실론으로 고르는 건데 우리가 C라는 것도 뭐 어떤 상황인지 모르니까. 근데 이때는 그냥 우리가 아까 x1을 골랐잖아요. 그렇죠? x1을 이렇게 IVP를 만족하게끔 골라놨는데 이 x1을 그냥 A로 골라주면 돼요. 왜냐하면 사실 이때가 훨씬 더 간단한 경우가 되는데 왜냐하면 이거를 만족한다라는 얘기는 애초에 아까 x가 어디에 있었죠? x가 어디에 있었냐면 요 관계식을 만족하니까 쟤를 다시 그려보면 a가 여기 있었고 얘는 이제 끝점이고 c가 여기에 있었고 x1이 여기에 있었고 이제 x를 우리가 여기에서 임의로 고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항상 만족하는 거는 FA가 FX보다는 항상 이제 작거나 같고 FC보다도 작거나 같아서 이제 이쪽은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 이쪽은 FA가 문제였는데 요거를 가정하는 순간 그냥 C-엡실론이 되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것만 취사 선택해서 가지고 오면 FC-엡실론이 FX보다 FC 플러스 엡실론보다 작아지니까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델타를 x가 만약에 뭐 여기 있었다. 그러면은 C-엡실론보다 작은 걸로 잡아주면 되겠죠, 그렇죠? 왜냐면 C-엡실론 x1을 뭐 델타로 골라주면은 x-c는 항상 여기 C-x1보다는 작을 거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는 델타를 이렇게 잡아줬으면은 돼요. 그래서 뭐 적어보면은 델타를 이걸로 잡으면 x-c가 델타보다 작을 때 fc-x, fx, fc 플러스 엡실론 요게 성립해요. 그렇죠? 왜냐면 딱 두 가지로 나눈 거죠. FA가 FC-엡실론보다 작냐 크냐. 뭐 등호는 아무 곳에나 넣어줘도 뭐 상관없죠.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C에서 연속인 거 이제 A 근처에서 이렇게 해줄 수가 있고 이제 반대쪽도 똑같이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A 기준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제 B 기준으로도 똑같이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빠르게 얘기만 하고 넘어가면 반대쪽 C, B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얘도 마찬가지로 FC가 항상 FB보다 작거나 같은데 두 개 같은 경우에는 뭐 문제 없고 이제 문제는 FC가 FB보다 이제 스트릭트하게 작을 때는 어떻게 해결을 할 거냐. 여기에서는 마찬가지로 FL이라는 값이 사이에 존재한다. 그래서 fx2가 L인 x2가 C와 B 사이에 존재한다. 그래서 여기에 x2가 존재한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x2를 어디선가 골라줄 텐데 C랑 x를 C랑 x2 사이에서 뭐 하나 골라줄 텐데 마찬가지로 fx는 좀 fx는 fc보다는 크거나 같고 fx2보다는 작거나 같으니까 fx2를 아까 우리가 L로 놨고 아까처럼 이제 이 L이 fc 플러스 엡실론이면 좋겠어요.
그래서 얘도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fb가 fc 플러스 에프실론보다 작으면 이제 이러면은 그 다음에 fb가 fc 플러스 에프실론보다 작은 경우. 그래서 항상 만족하는 식은 fc가 fx보다 작거나 같고 얘가 fb보다 작거나 같은데 얘가 fc 플러스 엡실론이면은 이제 바로 되는 거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이제 해주면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요 거리를 재주면 되니까 네. 그래서 델타를 여기에서는 뭐 b-x2로 골라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위에서 델타를 하나는 c-x1 뭐 절대값 사실 필요 없죠. 어차피 양수니까 c-x1 b-x2에서 골라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x가 fx가 x2인데 얘가 l이니까 이렇게 해줄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잡아주면은 네,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다. b-x2가 아니라 c-x2로 잡아야 되겠네요. c-x2 왜냐면 이제 x-c 거리를 비교를 해야 되니까 x2-c가 되겠죠. 그러면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intermediate value property를 가지면 항상 연속이 되는 거는 아니었는데 반대로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는 거는 increasing이라는 성질을 넣어주면은 연속성이 보장이 된다라는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번 문제도 중요한 거니까 이렇게 풀어볼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문제를 몇 개 풀어보면 6번 문제도 한번 풀어볼게요. 6번 문제도 문제에서 뭐 다 풀지는 않을 거고, f가 닫힌 공간 0일에서 정의가 되어 있고 r로 가고 연속이고 f0이랑 f1이랑 같대요. 그랬을 때 이번에서 물어보고 있는 거는 어떤 xy가 존재하는데 0과 1 사이에 존재하는데 x-y의 차이는 2분의 1인데 fx는 fy가 둘이 함수값이 같은 존재한다라는 거를 보이래요. 그러니까 얘도 0이랑 값이 같다 그랬으니까 뭐 그걸 편의상 0이라고 해보면은 둘 다 0인데 그러면은 뭐 어떻게 하다가 다시 내려와야 되겠죠. 그때 두 개 사이의 거리가 같은데 뭐 2분의 1인데 함수값이 같아지게끔 하는 게 뭐 존재한다 라는 얘기인데, 뭐 증명은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우리가 원하는 건 두 개 사이 거리가 2분의 1인 거를 원하니까 또 편의상 x가 더 크다고 생각을 해도 되겠죠. 그래서 그냥 x-y가 2분의 1이면서 fx랑 fy가 같아지는 거. 반대로 y가 더 크다고 할게요. 편이. 그러면은 y-x가 이거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찾는 거는 fx가 fx 플러스 2분의 1이랑 같아지게끔 하는 애가 이제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니까 자연스럽게 gx를 fx 빼기 fx 플러스 2분의 1로 놓아줄 수가 있어요. 그럼 얘는 당연히 뭐 적어도 0과
2분의 1 사이에서는 잘 정의가 되어 있고, 왜냐면 이제 여기 x 플러스 2분의 1이 있으니까 이제 x가 2분의 1이 넘어가면은 뭐 예를 들어서 x가 1이면 f 2분의 3이 되는데 f의 정의역이 이제 0과 1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0과 2분의 1에서만큼은 이제 잘 정의가 되어 있고 당연히 연속이다. 근데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g 2분의 1은 f 2분의 1 빼기 f 1이고 g 0은 f 0 빼기 f 2분의 1인데 뭐 두 개 값이 같다라 그랬죠. 뭐 같은 값을 그냥 a라고 해보면 얘는 뭐 f 2분의 1 빼기 a, 얘는 a 빼기 f 2분의 1이에요. 당연히 두 개의 부호는 다르겠죠, 그렇죠? 부호 다름. 이제 한 가지 가능성은 그러면 a가 f 2분의 1이랑 같으면 어떻게 되나? 그러면은 끝난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f0이랑 f1이랑 f2분의 1이 다 같은 거니까 그냥 저 xy 찾으라고 하는 거 그냥 2랑 2분의 1이랑 0, 뭐 아니면 2분의 1이랑 1 밀고 잡으면 되겠죠. 그래서 뭐 같을 때는 뭐 당연히 그냥 바로 되고, 다르다고 하면은 a랑 f2분의 1이랑 다르면 이제 부호가 다르니까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사이값 정리에 의해 0과 2분의 1 사이에서 제로를 하나 갖죠. 얘가 뭐 적어도 하나 이렇게 해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뭐 b번도 뭐 똑같이 뭐 해주면은 되는 거니까 2분의 1을 이제 n분의 1로 바꿀 수 있다라는 것도 이제 함수를 똑같이 정의해주면 되니까 증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5.7도 보면 4.5.7은 뭐 이거보다는 조금 쉬울 수가 있는데, f는 0일에서 r로 가는데 이거의 치역이 0과 1 사이에 들어가 있대요. 그랬을 때 f는 픽스드 포인트를 반드시 하나 가짐을 보여라. 적어도 하나. 그래서 픽스드 포인트가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존재한다라는 것을 보여라. 그러면은 우리가 픽스드 포인트 이거를 물어봤으니까 결국은 gx를 fx 빼기 x로 놓는 게 되게 자연스럽고, 얘는 뭐 0과 1에서 연속이겠죠. 당연히 연속이고, 그러면은 g0을 계산해 보면 f0 빼기 0이니까 f0이고, g1을 계산해 보면 얘는 f1 빼기 1인데 치역이 0과 1 사이에 들어가 있다라 그랬으니까 f1도 당연히 0과 1 사이에 있어야만 하겠죠. 그래서 얘는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리고 f0도 생각해 보면은 얘도 0과 1 사이에 있으니까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0이 되는 애들이 문제인데, 이제 만약에 g0이 0이었으면 그럼 이 얘기는 그냥 f0이 0이니까 뭐 픽스드 포인트죠, 그렇죠? x는 0으로 골라줬으면 되고, 만약에 g1이 0이었으면 이 얘기도 f1이 1이란 얘기니까 픽스드 포인트 1이 되죠. 그래서 이제 스트릭트하게 다 0보다 크고 0보다 작다라고 하면은 이제 어떤 0과 1 사이에 존재해서 gx가 0이 되는 애가 존재하겠죠. 그 얘기가 fx가 x가 된다라는 얘기니까 이렇게 문제를 풀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4장에 해당하는 문제였고, 그 다음에 5장에 있는 문제도 이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에 있는 문제로 넘어가서 5장에서는 이제 이때까지는 어떤 연속성에 대한 것만 했었고, 이제 미분 가능성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았었는데, 이제 미분에 대한 얘기도 나오니까 관련된
연습 문제도 여러분들이 잘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개만 골라서 풀어보면 연습 문제 5.2.7에서 GA를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이거는 그 우리가 5.1절 이제 처음 앞에 있는 거에서 좀 소개를 했었던 인데, x가 0이 아닐 때는 0이고 x가 0일 때는 0인 이제 이런 함수를 생각을 합니다. A에서는 이제 뭐 어떤 이제 A를 만족하는 A를 찾으라는 얘긴데, GA는 실수 전제에서 미분 가능하지만 GA 프라임은 언바운디드인, 뭐 A를 뭐 하나 찾으래요. 뭐 이걸 만족하는 A의 범위를 다 찾으면은 좋겠죠. 이거 한번 찾아보면은 GA가 미분 가능하려면은 GA는 우선은 x는 0에서는 다 미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확인해야 될 거는 x는 0에서만 확인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g 프라임 0을 생각을 해주면은 얘는 제가 0으로 갈 때 뭐 h로 나눠주면 되니까 h a-1 sin h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잘 존재하려면은 a-1이 0보다 스트릭트하게 크면 되겠죠. 왜냐면 여기에 얘가 0보다 크면은 샌드위치 정리 같은 거를 이용을 해서 뭐 스퀴즈 티오렘을 이용을 해서 0임을 보일 수가 있으니까. 값이 존재하려면은 a가 1보다 커야 된다. 그럼 이제 문제는 이제 GA 프라임이 언바운드인 거를 보이라 그랬는데, 우선은 GA 프라임 제로는 0이에요. 그렇죠? 왜냐면 a가 1보다 크면은 이제 0이 돼요. 그럼 얘가 이제 언바운드인 걸 얘기하려면은 이제 x가 0이 아닌 것에서 생각을 해줘야 되니까 GA 프라임 x를 직접 계산을 해봐요. 미분을 해보면 a의 x a-1 sin x분의 1에 빼기 xa-2의 코사인 x분의 1이 됩니다. 얘가 언바운디드가 돼야 돼요. 그럼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늘 이제 x분의 1 붙어 있는 이제 요쪽이랑 뭐 앞에 있는 x 이건데, 지금 뭐 코사인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x분의 1이, 그리고 우리가 x는 이제 0이 아닌 거를 생각을 해주니까 코사인 x분의 1은 이제 뭐 절대값이 항상 1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얘는 괜찮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어디냐면, 여기에서는 지수들이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지수들이 0보다 크면은 당연히 문제가 안 되는데 0보다 작아지는 곳에서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언바운디드가 되려면은 a가 2보다 작아서 여기가 이제 분수꼴로 되면, a가 2보다 작으면 이제 분의 1로 되니까, 그래서 언바운디드이려면은 a가 2보다 작은 거, 그래서 뭐 1과 2 사이에 있는 숫자를 하나 고르면은 우리가 원하는 거를 찾을 수가 있겠죠. GA가 미분 가능한데 GA 프라임은 이제 바운디드가 안 되는 걸 이렇게 찾아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B번도 보면 B번은 GA는 미분 가능하고 실수 전제에서 미분 가능하고 GA 프라임은 연속이고, 근데 미분 0에서 미분 가능하지는 않은 거, 요거를 찾으래요. 그러면은 GA가 미분 가능한 거 아까 A가 1보다 크면 된다라 그랬고, GA 프라임이 연속이라는 얘기는 아까 우리가 GA 프라임 제로는 요거를 보이면 되는 거죠. 근데 아까 우리가 GA 프라임 제로가 0이라는 거를 보였고 A가 1보다 크면, 그 다음에 GA 프라임이 연속인 거를 생각을 해줘야 되니까 얘는 x가 0으로 갈 때 GA 프라임 아까 쓴 게 a의 x a-1 sin x분의 1에 코사인 x분의 1이 돼서 얘가 0이 돼야만 해요. 그러려면은 얘는 이미 0으로 가죠. 그렇죠? a가 1보다 크니까 여기 지수가 잘 x의 뭐 양수 거듭 제곱이 되니까 0으로 잘 갈 거고, 이제 문제는 얘도 0으로 갔으면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a가 2보다 크면은 그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GA 프라임이 연속이 조건은 a가 2보다 크면은 GA 프라임이 연속이 되고,
그 다음에 저 뒤에 나와 있는 게 근데 원점에서는 미분이 불가능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GA2' 제로가 존재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GA2'을 생각을 하려면 뭐 H가 0으로 갈 때 H 빼기 0분의 GA 프라임 H 빼기 GA 프라임 0 요거를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마침 얘가 또 0이니까 GA 프라임 제로가 0이니까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GA 프라임 H를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얘는 H가 0으로 갈 때 GA 프라임 H가 아까 여기다가 H를 넣어주면 되니까 H를 한 번 더 나눠줬으니까 A에 H A 마이너스 2분의 사인 H분의 1 그래서 H A 마이너스 3 코사인 H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존재하면 안 되니까 근데 지금 A가 이미 2보다 크니까 얘는 0으로 잘 존재해요. 근데 이제 얘가 존재하면 안 되니까 그러려면 A가 3보다 크면 안 되겠죠. 그래서 A가 여기에서도 그러면은 A가 2가 돼도 상관없죠. A가 2가 되면은 안 되죠. 그렇죠? 여기서는 A가 2가 됐으면은 바운디드가 되는 거니까 안 되고 여기에서는 존재가 안 하면 되는 거니까 3이어도 괜찮죠. 그래서 이걸 다 만족하려면은 이제 여기서 숫자 아무거나 하나 골라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계산이 조금 이제 이런 것들 이제 도함수의 연속성 관련해서 좀 많이 등장하는 함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거 좀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5.2.8도 한번 같이 보도록 이렇게 5.2.8 여기에서는 또 새로운 개념이 뭐 하나가 나오는데 유니폼리 우리가 예전에 연속 얘기했었고 유니폼리 컨티뉴어스 균등 연속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서는 유니폼리 디퍼런셜이라는 개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균등 미분 가능이라고 뭐 말로는 하는데 뭐 그렇게 뭐 새로운 내용은 아닙니다. 어차피 우리가 균등 연속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그 연속에 해당하는 것만 미분 가능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래서 정의는 어떤 f라는 함수가 뭐 a에서 r로 가는 함수일 때 얘가 유니폼리 디퍼런셜을 하다라는 거는 어떤 에프실론이 주어져 있을 때 어떤 델타가 존재해야 되는데 어떤 델타냐면 여기서 이렇게 두 개가 한꺼번에 움직이는 x, y가 둘 다 a 안에 들어가 있고 얘네 둘의 차이를 이렇게 유니폼하게 줄일 수 있으면 여기서 이제 극한을 다루는 게 이제 얘네니까 x-y분의 fy 빼기 f' y가 엡실론보다 작아지게끔 하는 이 델타를 골라줄 수 있으면은 xy와 무관하게 골라줄 수 있으면은 유니폼리 디퍼런셜이라고 부릅니다. 뭐 사실 정의 자체는 유니폼리 컨티뉴어스랑 거의 비슷하죠, 그렇죠? 유니폼리 컨티뉴어스는 뭐였냐면 뭐 비슷한 상황에서 x, y가 둘 다 a에 들어가 있고 얘보다 작으면 유니폼리 컨티뉴어스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뭐 사실 여기서는 이제 같아도 상관없으니까 여기에서는 뭐 요 0보다 크다라는 게 왜 붙어 있냐면 이제 x랑 y랑 같아지면 얘가 이제 분모에 있으니까 이제 그걸 막아주기 위해서 여기 있는 거고 유니폼리 컨티뉴어스에서는 뭐 상관없으니까 fx 빼기 fy 차이가 엡실론보다 작아진다라는 거를 보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은 유니폼리 컨티뉴어스를 이제 그대로 그냥 우변에 있는 식만 디퍼런셜에 관한 식으로 바꿔주는 것 뿐이니까 잘 이해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A번에 나와 있는 거는 x제곱이 유니폼리 디퍼런셜을 하냐
뭐 x 세제곱은 어떻냐? 이제 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선은 뭐 x 제곱부터 봐보면 뭐 x 제곱은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게 이제 우변에 있는 식을 보면 우선 얘부터 잘 봐줘야 되겠죠. x 제곱 빼기 y 제곱 f 프라임 y니까 2y 제곱을 2y를 빼주면 되겠죠. 얘는 x 플러스 y 빼기 2y니까 얘는 딱 x 마이너스 y가 돼서 델타를 엡실로 골라준 게 딱 됩니다. 그쵸? 그럼 이제 얘는 이제 오케이고 유니폼리 디퍼런셔블 하고 R에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유니폼리 디퍼런셔블 하다라는 거는 항상 어느 집합에서 이거를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뭐 여기도 좀 강조를 하자면 온 A까지 같이 적어주면 좋겠죠. 그럼 이제 x 세제곱을 보면은 x 마이너스 y분의 x 세제곱 마이너스 y 세제곱 마이너스 3y 제곱이 되니까 배 나눠주면 x 제곱 더하기 xy 더하기 y 제곱 마이너스 3y 제곱이니까 x 제곱 더하기 xy 마이너스 2y 제곱이 되고 마침 인수분해가 잘 되죠. 근데 이제 얘는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왜냐면 이제 얘를 델타로 줄여주긴 할 건데 문제는 얘가 커지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좀 xy가 커지면은 얘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유니폼하게 엡실론으로 눌러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방금 얘기했었던 말을 이제 조금 잘 수식으로 적어보면은 이제 임의의 엡실론을 가지고 와도 이제 요가 만족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이제 x 플러스 2y를 x 빼기 2y 뭐 이렇게 해두고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y를 x 플러스 뭐 h 정도로 놓는다 라고 하면은 이제 얘는 뭐 이렇게 놓기보다는 뭐 이렇게 처음부터 하지 말고 y를 뭐 x 플러스 h로 놓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다루고 있는 식은 x 마이너스 y 얘는 놔두고 저 뒤에 있는 식은 3x 더하기 2h가 되죠. 근데 얘는 뭐보다 항상 크거나 같냐면 얘 그대로 있고 3x 빼기 2 뭐 절대값 h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x를 내가 키우면 키울수록 x를 충분히 크게 잡으면 얘는 뭐 어떤 양수보다 항상 커지게끔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유니폼하게 엡실론으로 눌릴 수가 없죠. 그래서 x 세제곱은 유니폼리 디퍼런셔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랑 이제 유니폼리 컨티뉴어스랑 다시 비교를 해서 얘기를 해보면은 x는 유니폼리 컨티뉴어스 했어요. 실수 전체에서. 근데 x 제곱은 유니폼리 컨티뉴어스 하지 않았죠. R에서. 그래서 딱 차이가 나는 게 x가 유니폼리 컨티뉴어스 했으니까 이제 x 이제 미분된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보면은 x 제곱이 유니폼리 디퍼런셔블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얘도 차수가 하나 높아졌으니까 안 되지 않을까. 뭐 요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뭐 항상 그렇다라는 건 아닌데 우리가 유니폼리 컨티뉴어스 한 것도 뭐 실수 전체 입장에서 보면은 x가 이제 딱 기준이 되는 애죠, 그렇죠? 왜냐면 여기서 이제 x가 기준이 되는데 특히 R에서는 이제 무한대로 가는 속도가 x가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x보다 빨리 증가하면은 안 할 가능성이 높은 거고, 증가하면 유니폼리 컨티뉴어스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실수 전체에서 x보다 느리게 증가하면 그러면은 유니폼리 컨티뉴어스 할 가능성이 있는 거고. 네. 그래서 뭐 이런 느낌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유니폼리 디퍼런셜 이런 얘기를 왜 하냐? 뭐 무슨 장점이 있냐라고 하면은 이제 B번에 있는 얘기, B번에 있는 내용이 이제 그거에 대한 답을 하나 해주는데, 만약에 F가 뭐 A라는 집합에서 유니폼리 디퍼런셜을 하면은 F 프라임 X가 연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F 프라임이 연속이 안 되는 예제들 많이 봤었죠. 이제 걔네들은 이제 F가 사실은 유니폼리 디퍼런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였는데, 유니폼리 디퍼런셜인 거를 확인하면은 도함수의 연속성을 보장해 줄 수가 있습니다. 뭐 물론 유니폼리 디퍼런셜인 거를 확인하는 게 어렵냐, 아니면 진짜로 F 프라임이 연속인 걸 확인하는 게 더 어렵냐라고 하면은 보통은 F 이렇게 뭐 유니폼리 뭐 이렇게 보이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서 F 프라임이 연속인 거를 직접 보이는 게 좀 더 나을 때가 많은데, 그래서 뭐 정리 증명을 한번 해보면 F가 유니폼리 디퍼런셜을 하고, 그럼 우리가 보여야 되는 거 F 프라임이 연속인 거를 보여야 되니까 우리가 보이려는 명제는 연속이다 라는 거니까 얘를 뭐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뭐 x가 c로 갈 때 f 프라임 x가 f 프라임 c랑 같다. 이제 요거 보여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이 유니폼리 디퍼런셜을 한 거를 알고 있으니까 이제 c보다 y로 쓰는 게 우리가 유니폼리 디퍼런셜을 얘기를 할 때 훨씬 더 기호가 더 편할 것 같은데, x-y가 델타보다 작으면 x-y분의 정의에 의해서 y 빼기 f 프라임 y가 에프실론보다 작은 이게 존재해요. 그 다음에 xy 역할을 바꿔서 y 빼기 x fy 빼기 x f 프라임 x도 0보다 작아요. 그래서 얘는 이제 이렇게도 쓸 수 있겠죠. f 프라임 x 빼기 x 마이너스 y분의 fx 빼기 fy가 또 엡실론보다 작아요. 이제 그러면은 이제 뭔가 눈에 잘 보이죠. 왜냐면 f 프라임 x 빼기 f 프라임 y를 봐주면 되니까 얘는 삼각부등식에 의해서 요 몫을 더해주고 빼주면 f 프라임 x 빼기 x 마이너스 y분의 fx 빼기 fy 더하기 x 마이너스 y분의 fx 빼기 fy 빼기 f 프라임 y. 그래서 얘네 둘 다 엡실론보다 작으니까 얘가 2 엡실론보다 작아서 이 똑같은 델타에 의해서 보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유니폼리 디퍼런셜을 한 거의 장점은 이제 도함수의 연속성을 보장을 해준다. 근데 C번에 있는 거는 뭐 제가 증명을 하지는 않을 텐데, 우리가 유니폼리 컨티뉴어스에서 얘기를 했었던 것 중에 하나는 F가 어떤 컴팩트 인터벌에서 연속이었으면 F가 사실은 유니폼리 컨티뉴어스 했다. 이런 정리가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유니폼리 디퍼런셜로 바꿔도 되냐? F가 그냥 A, B에서 미분 가능하면 F 프라임이 유니폼리 디퍼런셜을 하냐? 이런 질문 당연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안타깝게도 얘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성립하지 않은 발레가 있는데, 뭐 발레는 이런 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유니폼리 디퍼런셜을 하지 않은 애들 중에서 하나 골라야 되니까 fx를 x제곱 sin x분의 1 x가
0에서 1, x가 0일 때는 0으로 주는 이런 함수를 생각을 하면은 얘는 미분 가능하죠, 그렇죠? x는 0에서. 근데 유니폼리 디퍼런셜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유니폼리 디퍼런셜을 하지 않은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래서 뭐 5.2절에 있는 문제는 이제 요 정도 제가 풀기로 하고, 이제 나머지는 뭐 책에 있었던 정리 증명에 관련된 얘기였으니까 다음 시간에는 5.3절에 있는 5.3절에서는 평균값 정리에 대한 건데, 여기에서는 문제 풀 것들이 조금 많이 있어서 5.3절에서 문제를 좀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